그 다음에 내가 어떤 나무를 심었느냐에 따라서 뭐가 결정되냐면 땅의 성질이 결정이 돼요. 땅의 성질이. 땅에 맞춰서 성질을 맞는 나무를 심는 게 아니고 그것도 있겠죠. 나무를 심으면 그 땅이 나무에 맞춰서 또 성질이 네. 바뀌어요. 바뀌어요. 지금까지 알고 있던 건 네. 반대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땅이 막 습하고 이런 경우에 내가 버드나무를 심을 거냐, 느릅나무를 심을 거냐, 먼 나무를 심을 거냐는 걸 결정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결정된 것에 의해서 뭐가 변하냐면 이 식물이 뻗어나가는 근개가 있어요. 그리고 그 근개에는 뭐가 돼 있냐면 미생물이 네트워크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 미생물이 뭐냐면 자기가 그 생존하기 위해서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을 방어하고 공격을 하는 물질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물질이 퍼져요. 그러고 나면 그 땅에 뭐가 바뀌냐면 산도나 이런 것도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곳에 가면 토양이 석회면에서 알칼리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버섯이 자라면 뭐가 되냐면 그 땅이 완전 산성화가 되거나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큰 나무를 심을 때는 뭐를 결정을 하냐면 기본적으로 이 나무의 성질과 그 다음에 이 나무 때문에 그 땅이 어떻게 변할 거냐는 걸 먼저 생각해야지 그 나무 하나가 설정이 돼요. 메인목 자체가. 그래서 이제 공생농법도 그렇고 어떤 식물을 바라보거나 이렇게 할 때도 뭐냐면 이거를 위쪽으로만 바라볼 거냐 아니면 생태적으로 바라볼 거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용도가 무엇일 거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일 거냐에 따라서 그래서 내가 배나무 쪽을 막 건들고 싶어요. 향배라던가 뭐 이런 그 배 종류를 건들고 싶은데 그러면 뭐를 피하냐면 노간주나 향나무는 못 들어와요. 그렇죠. 그 공간 안에. 그- 노간주도 안 돼요. 같은 과다. 네. 향나무 그러니까 안 되는. 향나무도 안 되고요. 같은 과니까. 그러면은 왜냐면 내가 그 어떤 목적에 따라서 과가 같아서가 아니죠. 어, 과는 다르죠. 과는 다른데, 기주식물 그러면서요. 배나무 해충의 기주식물. 그런 거죠. 저기 특성병 때문에 그러는 거 예,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그게 보통 뭐든지 그렇듯이 한 나무를 유일하게 기주로 하는 경우는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향나무하고 그 다음에 노간주 정도까지는 기주로 써요. 소나무는 기주로 기본적으로 안 써요. 그러니까 그 향이나 그 체계가 비슷해서 쓰는데,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그 노간주 중에 노간주 같은 것들을 보면 상록성이면서 기둥 형식으로 올라가요. 로켓식으로. 그러면 공간이 작은 공간에서 로켓들이 양쪽으로 쫙 서 있으면 굉장히 이쁜 디자인이 기본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뭐를 못하냐면 배나무를 내가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심어놓고 내가 배나무를 심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저기 기본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물론 이제 뭐 다른 방식으로 뭐 소독을 하거나 뭐 그 충을 없애는 그런 약을 쓰거나 하면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요. 가을 돼서 걔들이 이제 기주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뿌려버리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부분의 문제니까 그건 이제 큰 문제는 없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문제가 나오고요. 특히 이런 느티나무 같은 경우에는 아주 어려운 나무예요. 기본적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얘는 저기 주변에 자기 근개에 있는 모든 수분을 끌어들여요. 기본적인 성질 자체가. 그래서 옛 뿌리가 쭉 뻗어서 나가고 거기에다가 내가 먼 산나무를 심건 아니면 뭐 과일을 심건 간에 심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처럼 수분이 풍부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뭐냐면 봄, 가을에 건조할 때는 걔들이 수분을 싹 끌어들여요. 그래 버리면 이제 쟤는 수분 결핍으로 죽게 되는 거고 얘는 모든 걸 다 끌어들여서 하니까 얘는 살아요. 예를 들어서 소나무를 내가 메인으로 세웠다고 가정을 해요. 소나무는 뭐냐면 송이균이라는 아이와 공생을 해요. 소나무 자체는. 근데 그 공생균이 공동력이 굉장히 강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심어놓으면 소나무 뿌리가 뻗어나갈 때 송유균이 같이 번식해서 나갈 거 아니에요. 딱 만나서 어떤 식물을 만나자마자 그 식물을 먹기 시작을 해요. 싹이 트면 그 소나무 밭에도 싹은 터요. 싹이 트면 싹 밑에부터 해서 싹 다 먹어요. 그래서 소나무 밑에는 살 수 있는 식물의 종이 과가 몇 가지로 좀 한계가 있어요. 다른 애들은 들어가면 뭐냐면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것 자체를. 소나무 예, 예. 그래서 다른 애들을 균주 관계 때문에 못 키워요. 그러면은 우리가 발행이 같은 거 있죠. 네. 밭에서 뽑는 발행이 산성화되고 이런 곳에서 나오는 발행인데, 발행이에서도 보면 은색이 나오는 발행이가 있고 녹색이 나오는 발행이가 있어요. 녹색이 나오는 발행이가 큰 곳은 수확량의 감소가 적어요. 근데 은색이 나오는 발행이가 있는 곳에는 수확량의 감소가 굉장히 커요. 동일하게 잡초가 있더라도요. 뒷면하고 앞면이 달라요. 발행이도 다 똑같은 형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의 피해를 안 주는 발행이도 있어요. 발행인데 걔가 아무리 커도 다른 작물들의 피해를 주지를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은색이 강한 발행이들은 뭐냐면 그 미생물 관계로 가지고 딱 한 번씩 디딜 때마다 거기다가 뭐를 하는 거냐면 자기하고 관계가 있는 미생물을 떨어뜨려요. 그럼 그 미생물의 독 때문에 다른 작물이 성장을 못해요. 그리고 그걸 내가 먹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미생물을 활용해가 미생물 관계나 이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이고,